진영이네. 어디 갔어? 진영이 어디 갔어? 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GB를 제 영화 GB는 뭐 어떻게 하는데 GB랑 진행을 많이 안 해봐서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문에 듣기로는 정말 팀워크 좋은 팀이라고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진행이 어리버리 하더라도 대답을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니나네나 연출 맡은 이동훈입니다. 수원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미점 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교환 역을 연기한 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셋째 수원 역할을 맡은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셋째 같은데요. 제가 막내여가지고 막내 재윤 역할을 맡은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속에서 그 세상을 떠났던 그 형제까지 다 같이 정말 가족이 총 출동한 그런 GB가 될 것 같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 감동이 새로운 지점에서 감동이 생기고 새로운 지점에서 웃게 되고 또 울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벌써 3번째 장편으로 치면 3번째 가족 영화인데 왜 자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런 질문은 저도 왜 자꾸 어린이 영화를 만드세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서 그런 질문 말고 3번째로 가족 이야기를 하신 소감은 또 어떠신지 그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매번 가족 이야기를 하시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작들이 그 주인공들이 한두 명 혹은 그래도 이렇게 뭐 한철이 같은 경우에 미경이라는 인물의 시점을 좀 따라가는 이야기였고 당신의 부탁은 임수혁 씨가 연기했던 효진의 시점을 또 따라가다가 이제 동옥을 받아들이고 나서 같이 살게 되는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더라도 이번 작품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내 남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물론 이제 중심 인물인 미정의 이제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이제 또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분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족이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많이 저도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출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방식이 좀 병렬적으로 한 편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 익숙한 이야기들 보통 한두 명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영화들을 좀 많이 이제 익숙하시니까 그런 낯선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 옆에 계시는 장혜진 배우님과는 이번이 제가 알기로 장편으로는 2번째 작품이신데 네, 다시 말씀 주세요. 네, 당신의 부탁 때 그 이제 작업을 그때 효진의 언니 그 사촌 누나 역할로 사촌 언니 역할로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같이 했고. 일단 그 사실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먼저 이루셔서 저도 장혜진 배우님과 을 주연으로 한 어떤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저도 감독님이 먼저 저 대신 이뤄주셔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좀 나고 이랬는데 같이 작업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셔서 지금 제가 약간 눈도 잘 못 마주치겠고 좀 이렇게 되게 긴장이 계속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 배우분들을 이 영화 안에 그것도 형제로 남매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각각 배우분들에게서 느끼신 매력이 무엇일지 그것도 좀 같이 궁금해요. 네. 저는 한절기 찍을 때 촬영 중간에 휴차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봤는데
원래 장혜진 배우는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단편 영화도 같이 하고. 근데 우리들에서 전혀 장혜진 배우가 나오는지 배우님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봤는데 일단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무명일 때 더 그 장편 데뷔하기 전에 또 이렇게 실험 영화 같은 걸 찍었었는데 제 연출력이 부족해서 영화제에 많이 초청을 못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배우를 내가 잘 뭔가 같은 작업으로서 좀 빛나게 못해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 같이 또 뭔가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좋은 빨리 시나리오 써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시상식 분위기가 되네. 죄송해요 네, 분위기가 네, 팬들만 모셔온 것 같죠? 방에 보셔서 우리 가족 아시겠지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워낙 이렇게 매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그 혜진 배우님께 듣기로는 뭐 진짜 옛날부터 아시던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밝히진 않는데 장혜진 배우님이 다 얘기하셔가지고 또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친누나의 작은 친누나의 친구, 둘째 누나, 네, 둘째 누나의 친구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게 잘 몰랐는데 라고 자주 보진 않았고요. 아니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감독님. 저는 중학생 때고 감독님이 항상 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메고 누나 오셨어요. 하고 자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누나들이 할 얘기가 뭐 있어. 아 참 맞아.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은 항상 내 동생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질문이 네. 그리고 먼저 이제 가섭 씨 같은 경우에는 쭉 수도부터 얘기하자면 가섭 씨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도 폭력의 씨앗이라는 작품으로 그 연기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섬세한 연기 그리고 인터뷰에서 어디 얘기하긴 했지만 약간 그 연기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니 힘 빼고 발성을 하는데 그 발성 딕션이 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또 되게 내공이 좋은 배우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출신이 부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니나네나에 한번 시나리오를 줘볼까 해서 드렸더니 또 좋게 보셔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됐고요. 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첫 영화 쪽인데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웹드라마 활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아마 또 이렇게 웹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처음에 그 수완역으로 오디션을 보진 않았어요. 미팅을 갖지진 않고 다른 역할로 이제 미팅을 가졌다가 너무 이렇게 마스크도 좋고 좀 의외인데 저와 다른 피. 저희끼리 농담으로 되게 이렇게 삼형제 형제들 중에서 제일 유전자를 많이 좋은 유전자. 그리고 저는 농담으로 항상 얼굴 가섭이 했다고 가섭 얼굴을 단 2컷만 막 나오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근데 봤는데 되게 웃고 좋은 인상인데 또 이렇게 그 표정하고 있을 때 되게 아련한 좀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스팅하게 됐고 또 짧은 분량이지만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고 헤이노 배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미생에서나 라이프에서나 좀 그동안 맡았던 이미지나 역할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수트가 잘 어울리는 역할들 그리고 뭔가 다 넥타이 배우고 좀 이런 역할 많이 맡았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소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한번 가져봤는데 실제 또 정말 예상처럼 소탈하고 그런 모습들이 경환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같이 참여했죠. 아니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배우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인데 이전의 작품들에서 사실은 보지 못한 모습들, 보지 못한 표정, 보지 못한 몸짓,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이 영화에서 봐서 또 근데 그게 아니 저 배우분 연기 잘하는 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것까지
가능하시지 저렇게 생활적이고 저렇게 디테일한 저렇게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연기를 여기서 보는 게 전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찾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라 배우분들도 혹시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인상이랄까 그런 건 어떠신지 그리고 감독님을 또 처음 뵀을 때 인상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예전에 맡으셨던 역할이랑 또 다르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어떤 소감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가섭 배우님부터. 저는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그래픽 노블이랑 같이 받았었는데 그냥 너무 잘 읽히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전작들 폭력의 씨앗이나 도어락이었는데 그런 작품들이랑 조금 다른 어떤 잔잔하지만은 않은데 좀 더 가족적인 이야기, 가족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시기에 이제 딱 어떻게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캐스팅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 첫인상은 온화하다? 그냥 감독은 온화해 보이셨어요. 되게 웃으실 때 되게 괜찮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신 예. 모습을 갖고 계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작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좀 시상식 분위기로 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이게 내 첫 영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캐스팅을 또 해주셔서 이게 말인대로 첫 영화가 됐고, 그래서 전 지금도 이 GV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 소감 발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고 감독님의 첫인상은 처음에 만났을 때 대화를 생각보다 꽤 오래 나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분이구나라고 이게 맞나? 대화를 하면 정말 네, 맞습니다. 재밌구나, 이분이랑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분이랑 같이 영화를 촬영하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떤 직접적으로 따뜻함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인물들이 서로 뭔가 직접적으로 따뜻함을 주고받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나중에 이건 따뜻한 영화구나라고 뭔가 크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저는 그때 감독님 미팅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감독님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첫 미팅 네, 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나름 감독님 처음 만나면서 이제 조금 되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지, 감독님 생각하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경화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이거 그럼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네, 먼저 네, 갔던 그래서, 작품이었나 봐요. 네,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에피소드 생각이 나네요. 저는 기분 진짜 좋으시겠어요. 배우분들이 보통 작품을 읽고 바로 오케이도 사실은 하시기 힘드시고 스케줄도 있고 뭐도 있고 또 고민을 또 다들 하시는데 또 어떠세요? 이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날 이제 태인호 씨랑 미팅을 가질 때 저는 이제 이노 씨가 약간 거의 확정하는 미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오디션처럼 보일까봐 그냥 오디션이 아니라서. 저는 감독님 처음 뵀을 때 되게 온화해 보셨는데
그럼 제가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는 아직 없으시고 함께 이제 동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미리 뭔가 준비해온 것보다 만들어가려고. 그래서 보기보다 차가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서 다정한 모습만 일단은 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니나네나 시나리오와 그 그래픽 노블을 받았을 때 좀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윤강 감독님은 알고 계시죠? 몹시 힘든 상황이어서 윤강 감독님이랑 통화를 하고 엉엉 울고 바로 그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시나리오를 보낼 거다 한 번 봐달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울었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정화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울었었나 보다. 울고 나서 이거를 봤을 때 더 감동이 더 많이 왔었어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감독님한테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내가 해도 되겠냐. 나 말고 다른 좀 유명한 배우가 하면 영화 흥행에도 도움이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텐데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너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누나가 했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그때 누나라고 했고 지금 이제 선배님이라고 해요. 저도 감독님이라고 하고 그러고서 이제 통화를 할 때 동생이 인호 배우가 되고 가서 배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세를 불렀었거든요. 정말 두 배우랑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원래도 혹시 아시던 사이셨나요? 전혀 그냥 작품으로만. 그 테이러 배우는 제 학교 후배의 사촌 동생. 이게 지연 화면으로 연결된 네. 알고 보니 지연하게. 이현석 배우는 할 뻔했지만 출연하지 못한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둘 다 관심이 있었는데 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특히 테이러 배우 같은 경우는 같이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저 친구랑 꼭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배우라 첫 미팅 때 그냥 니랑 흡수 하고 싶었다 해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보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배우로 첫 미팅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배우의 감정이 중요하니까 배우의 감성대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믿고 뭘 믿고 이렇게 다 맡기지? 그래서 대신 그럼 선만 좀 잡아달라. 내가 오바를 잘하니까 오바할 때만큼은 워워워워 해주고 너무 깔아앉아 있으면 업 해줘라. 그랬더니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연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죠. 근데 감독님 단편 때도 그랬지만 되게 부드러우신데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책임은 제가 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직하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배우분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을 이제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서 그 에너지로 영화에 들어오신 것 같고 감독님도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시게 된 거는 지금 방금 이렇게 이 전작품 끝나시고 쓰신 게 아니라 좀 된 시간이 좀 흐른 상태였던 거죠. 네. 벌써 몇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셨던 거죠, 이 작품의 시나리오? 5년 전에 2014년도에 시나리오 썼던 작품. 그럼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던 거를 이제 작년에 촬영을 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다시 정말 오랜만에 이 시나리오로 정말 살아있는 배우들을 만나서 네. 그것도 이렇게까지 정말 이 작품을 온 마음으로 이렇게 다 첫 미팅 때 심지어 리딩을 하시려고 하실 정도로 이 마음을 다 표현해 주시는 배우분들과 같이 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첫 촬영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실제로 또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경험이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첫 촬영이 그 삼남매가 스키장 사고 현장을 처음 가는 그 스키장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시나리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혀 앞에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 뭔가 그게 중반 부분 그리고 뭔가 대단히 좀 감정씬 다음에 이제 붙는 거라서 근데 이제 좀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날 그것을 소화해야 때만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키장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이제 찍었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동절기라서 햇빛이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 또 산 속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좀 찍었어야 됐고 또 스태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합이 좀 아직 뭔가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좀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추워가지고 다들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 늘 이제 저는 첫 관객으로서 이제 첫 대사를 할 때 아마 민호 씨가 첫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이런 톤들을 봤을 때 이제 저도 맞춰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배우분들도 저희 이제 디렉션에 맞춰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만화 작업을 미리 해서 또 제 안에 있던 어떤 또 그림이 있었을 텐데 그 그림을 고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열어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첫 장면일 줄은 몰랐네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감정들이 이렇게 응축돼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나오기 벌써 시작하는 단계의 장면이라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가족을 연기한다는 건 정말 오랜 세월 내 평생을 알아온 사람들의 관계를 연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다 처음 만나신 분들이신데 사실 전 이 영화 정말 좋았던 거는 정말 가족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저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 같은 장면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미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경환이가 미정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미정이 경환을 대하는 것, 또 미정이 그 막내를 대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막내의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집에도 함부로 쳐들어가지만 또 그 안에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미정이 있고 또 경환이랑 이야기할 때는 사실 미정은 손이 많이 가는 누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칠칠맞지 못한 점도 있고 좀 챙겨야 되는 누나인데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이끌면서 좀 그리고 경환한테 기대기도 하면서 뭐 그런 태도도 있고 근데 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가족이라서 너무 가깝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서 되게 어색하기도 한 싫기도 한 어떤 순간들의 그런 본질을 되게 잘 담고 있는 연기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인데 저거는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런 게 나와서 저는 되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봤는데 그러면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걸 연기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혹시 배우분들이 좀 친해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잘 맞아서 운명처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좀 그거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연기할 때는 일단은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모일 때는 작정을 하고 가거든요. 아,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겠구나. 네. 작정을 하고 가는데 그게 실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갔는데 누나가 보자마자 정말로 그랬어요. 보자마자 3초 만에 야 너랑 진짜 같이 하고 싶었다. 그 순간에 처음부터 반말을 이렇게 네. 야라고 하시면서 네. 저는 너무나 작정하고 있던 게 그냥 뭔가 그 봉숭아 씨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의 역할이 저는 가섭이도 그렇고 뭐 다 너무나 누나 역할이 되게 컸었죠. 네. 근데 그럼 저 이쯤에서 약간 궁금한 거는 태우 배우님은 어떤 것을 작정하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친해져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제 첫 번째 회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친해져야지 뭐 어떤 말을 하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누나 그렇게 해주시니까 서스럼 없이 원래 알던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낌이. 그렇게 되니까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우는 거는 가깝기 때문에 싸우고 친하기 때문에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기 때문에 싸우고
일단은 친해져야 우리 가족들이 약간 좀 뗀뗀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럼 질문이 뭐였죠? 혹시 저는 나는 이런 레벨로 친해지려고 했는데 야가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나 덕분에 한순간에 뭔가 원래 알던 사람처럼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장혜진 배우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초면에 사실 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배우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나의 친밀감, 나의 애정을 보여주기에도 여러 단계를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 전부터 되게 만나고 싶었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언제지? 그 만날 날이 언제지? 하면서 계속 너무 만나고 싶었어서 그 마음이 그냥 뭐 어떤 그 계산된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정말 그 마음이 그냥 우러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혼자 쌓여서 그럼요. 이제 그게 바깥으로 그냥 드러난 거네요. 후배의 사촌 동생이고 역시 지연이. 저 혼자서 막 친한 척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그냥 훅 드러났던 것 같고 자꾸한테 저 때문에 이렇게 막 친해졌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친하게 해도 배우들이 안 받아주면 되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잘 받아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러면 누나 저 누나 좀 이상한 누나야 하고 선을 그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친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조심했겠죠? 저희들이 좀 나를 싫어하나 봐. 좀 조심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숨겨야겠어. 그런데 너무나 두 분이 잘 받아주셔서 더 막 오픈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단점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드립 한 거에 영화에 나온 게 있어요. 그 터미널에서 이제 다시 상희한테 가겠다고 했을 때 뭐 표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그 잘 신경 써라. 정신 놓고 다니지 말고. 근데 태교 배우가 애드립을 한 거예요. 저는 또 자연스럽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죠? 원래 대사에는 이제 조심해라 뭐 이 정도만 하는데 이제 인호 씨가 넋 놓고 다니지 말고 한 번 더 이렇게 했죠. 근데 너무 좋아서 저도 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니까. 이가석 배우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조금 살짝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선배님들 처음 뵙고 근데 살짝 당황하긴 했어요. 나 재훈인가 지금? 이러면서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선배님 그 혜진 선배님이 저한테 같이 작업을 할 뻔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었어요. 선배님이랑 진짜 빨리 친해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왜 안 쓰셨냐고 더 빨리 친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그날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꾸미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뭔가 많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 영화를 작업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또 현장에서 촬영하다가도 그 조금 컷소리가 나고 조금 쉬는 타임 있잖아요. 그때가 니나네나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쉬면서 한 얘기들이 조금 더 어떤 가족적인 조화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먹을 거냐, 저녁 뭐 먹을 거냐, 어떤 음식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더 좀 많이 더 친해진 느낌? 그 시간들이 좀 소중했던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 촬영하시는 도중에도 제가 장혜진 배우님이랑 통화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자랑을 이렇게 영화를 재밌게 찍을 수 있다니 너무 놀랍다. 여기 있는 배우들 너무 좋고 너무 영화 찍는 게 행복하고 저는 그때 한참 편집 중이라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텐데 너무 자랑을 그렇게 하시면서 막 이동환 배우 너무 훌륭하시고 이런 현장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납니다.
사실은 영화 속에 이제 수아는 죽은 채로 처음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미정이 이제 환영인지 뭔지 모를 수아를 보는 장면이 또 있고, 그 사실은 영화 속에는 한 장면 그리고 사진 이제 우선 배우님 먼저 혹시 이 영화에 혹시 장면을 찍으셨는데 삭제된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에 원래 나오는 게 딱 세 장면이었는데 하나는 병원에서 이제 잘못 보시는 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지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병원에서 저를 보는 장면이 하나 원래 더 있는데 지금 아마 보신 거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사라졌는데 감독님이 3분의 1이 삭제가 되셨는데 이게 그 사실- 중이니까 이게. 멀리서 잠깐 찍고 네. 사실 저한테는 이제 움직이는 장면은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저한테 사실 절반이 사라진 거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감독님이 이제 하나를 정말 미안한데 잘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산 영화제 때. 그래서 근데 너무 길게 너무 제 마음을 좀 다독여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저는 한 번 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네.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 미정과 경환이 그 병원에서 아버지 만나기 전에 엽서를 왔다면서 엽서를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이제 멀리서 있는 수환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환이 누나 눈에만 보이는 수환이 이제 좀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눈빛이 너무 아련하고 너무 좋은 컷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영화를 좀 출발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이제 좀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초반부를 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당기다 보니까 이미 이제 미정의 눈에 한번 수환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동어 반복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영화제에서는 이제 선을 보였고 이제 개봉 버전에서는 그 씬이 좀 이제 삭제가 됐었죠. 혹시 나중에 저희가 뭐 블루레이나 DVD로 볼 때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네. 팬분들은 꼭 끝까지 DVD, 블루레이를 꼭 구매하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화 할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장면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걸 알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아까 감독님도 정말 막 제가 아까 밖에서 여쭤봤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근데 하지만 이 장면을 왜 잘라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게 배우 때문이 아니고 장면 때문이 아니고 전체 흐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결정들 때문에 그 난감했던 그때를 다시 상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셨어서 제가 지금 좀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어떻게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지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관객석으로 질문을 넘길게요. 이 영화 안에 사실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거는 가족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가족이 다가오는 의미나 어떤 감정,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모두가 전부 다른데 결국에 가서는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뭐 살면서 더 그렇고 가족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미스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숙제를 계속 나를 이렇게 등에 지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가장 좋았던 게 그 미스테리를 함부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영화의 태도는 그냥 이런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로 남매로 자라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또 그 간 사람은 잘 보내주고 또 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남긴 상처나 뭐 혹은 흔적들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가족이 아닐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분들이 이제 찍으셨을 때 감독님도 그렇고 그 찍고 나서 개봉을 하시고 나서 지금의 어떤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다 혹은 대부분 다 이 장면 너무 좋았어 라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배우분들마다 또 굉장히 아주 너무 좋은 연기를 펼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만의 혹시 명장면 이 영화 안에서 내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그냥 뭐 다 모든 장면이 연출자가 다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고요. 그냥 촬영하면서 좀 좀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제 그 사진관에서 경환이 혼자 담배 피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상이랑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진주에서 그 정말 그 장소가 좀 실제 이런 사진관처럼 좀 오래된 사진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딱 밤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너무 현실 부부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뭔가 집이 있으면 저 부부에게 뭔가 무보증금으로 전세를 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상희 씨한테 너무 제가 돈만 많으면 집이 있으면 집을 뭔가 전세를 주고 싶다고 그만큼 이렇게 뭔가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뿌듯하고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느낌은 제가 전생에 좀 이렇게 나라는 못 구할지언정 이렇게 마을이라도 구했어 이렇게 관객 수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배우분들께 좀 제가 좀 죄송하죠. 저는 그 영화 말씀드렸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사진 이제 딱 나오면서 노래 나오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긴 하고 뭔가 여정이 딱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는 되게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사진들이 이렇게 딱 포인트로 나오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저희들이 갔던 장소를 다시 사진으로 다시 본다는 게 되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도 뭔가가 하나씩 장면들이 있겠구나. 제 개인적인 인생의 장면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감독님이 물어보셔서 나의 최애 장면은 뭘까라고 지금 궁금히 들어서 감독님 말씀하실 때 계속 딴 생각하면서 나의 최애 장면 계속 서로 돌렸는데 제가 연기하면서 제일 제 나름대로 연기하면서 행복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행복했다 그러면 다들 욕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냥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장면이 저는 제가 연기하고 나서 제 스스로 뿌듯했거든요. 괜찮았어요. 저 스스로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연기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연기하고 카메라가 돌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멍 때리고 있다가 감독님이 이제 컷하고 이제 오케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가질 수도 있구나. 제 스스로 뿌듯하게 잘했어 강혜지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던 장면인데 막상 보니까 그 느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나의 얕은 감성으로 인해 저것이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되게 반성을 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답을 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제가 나오는 장면이요. 통틀어서는 저는 세 장면 정도가 좋은데 마지막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장면이 좋은 이유는 그냥 거기서는 좀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저 혼자 하고 있었지만 또 모든 가섭이도 그렇고 대준이도 너무 그렇게 보여서 너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환이 사고 난 장면에서 감독님이 얘기한 첫 장면 촬영 그때도 되게 뭔가 좋았어요. 누나의 대사도 좋았고 가섭이 또 서 있는 모습이 좋았고 저도 그냥 또 동생을 또 다
그리는 장면들이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장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았던 장면이 딱 죄송합니다. 두 장면이 있는데 사실 두 장면 다 혜진 선배님 장면이거든요. 그 한 장면은 이제 중후반쯤에 이제 혼자 비 맞으시면서 이제 우리 엄마 계속 외치시는 그 장면, 그거 되게 힘들게 찍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그 감정이 너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엽길 걸어가시는 뒷모습 나오고 이야기하는 그 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사실 좋았어요. 뭔가 그건 너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오해와 그 가족 간의 다툼 같은 것도 다 풀리고 이제 되게 편하게 걸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선배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미정이 그 낮에 칼국수 집에 다시 가서 그 칼국수를 먹는 장면에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 미정의 표정들이 저한테 좀 100%는 아니지만 99%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많네. 그리고 내가 내 생각해야지 누가 내 생각해주냐라고 대사했을 때 시원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는데 시원하기도 했고, 바이킹 타는 장면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바이킹 잘 못하는데 잘 타는 척을 해야 될 것만 같더라고요. 저 좋아하는 장면이 많네요. 저 누나한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게 미정이라는 역할한테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초반에도 차 타라고 끌려다니고 바이킹 타라고 끌려다니고,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자기만의 좋아하는 장면은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바이킹 타는 장면이 정말 좋았던 게 그 누구야, 재윤이 끌려오고 막 저기서는 뭐 타자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타고 나서 미정은 이게 너무 무서운지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잡으면서 막 너무 무서워하고 막 경화는 더 막 이러고 안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저게 가족이지라는 모습이 제일 좀 잘 담긴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촬영 때문에 못 오신 이상희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들도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정말 그 현실 부부 같은 느낌이 또 드는 어떤 장면들에서 이 영화는 정말 진짜다, 찐이다, 이건 가족이지라고 느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자기도 모르게 엄마 어머니 그러셨어? 라고 이제 이렇게 달을 주물러 줄 때 남편이 막 얘기를 하다가 남편 표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어쨌든 엄마인데 미안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또 이상희 배우님의 손길을 보면 너무 남편한테 할 것 같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아주 그런 작은 디테일들, 어쩌면 이런 디테일들이 영화 안에 차곡차곡 모두 쌓여서 서로 간에 이게 진짜 가족들이라면 정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잘 못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서, 저 그래서 이거 영화 보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영화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이야기를 영화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신 관객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다 이거는 내 얘긴데 하고 좀 찔리시거나, 이거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랑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가족분들한테 혹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영화 꼭 보시라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저희 한 15분, 20분쯤 있는데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네, 많이 들어주시는데, 이게 오늘 질문해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보도자료집을 5권 정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감독님께서 먼저 첫 번째
중간에 저기 안경 쓰신 그 휴대폰 안 드신 분이신 분 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회색. 네, 회색으로 지금. 예,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미정에 대한 그 캐릭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미정이가 신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신내림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꿈에서도 말이죠 엄마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신기가 없는데 왜 자꾸 그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미정이 그 어머니 꿈 장면이 한 3장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엄마한테 이제 좀 못되게 군다기보다는 이제 좀 충실하게 애도를 못 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김치 먹는 씬을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은 왠지 미정이 우리도 신기가 없는데도 왜 좀 어떤 사람에게 좀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 어떤 사람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제 소망들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정이 장례식장에 엄마를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재회를 한 건데 미정은 충분히 애도를 못하니까 아마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뭔가 자신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서서 김치를 먹는 엄마가 이제 뭔가 자신에게 좀 부종을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휴게소에서 엄마가 좀 춤추고 있는 장면도 미정 입장에서는 휴게소에 엄마를 어떻게 보면 두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좀 떠나보냈을 때 어쨌든 좀 꿈속에서 보이면은 실제 그 사람이 잘 있든 못 있든 간에 좀 웃고 있으면 우리들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 만약 그렇지 못한 그 반대의 감정 듣듯이 미정도 이제 엄마가 좀 그렇게 홀가분하게 비록 휴게소에서 좀 이렇게 뭔가 사건처럼 떠나보냈지만 어머니가 좀 잘 있길 바라는 마음이 꿈에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 네, 좋은 영화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질문은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주에서 파주까지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장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주라는 도시 선택 이유나 이런 것들. 네, 한반도를 좀 이렇게 간통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 거창한 욕심은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니나나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좀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좀 도시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왠지 가족들은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에서 막 이렇게 빠르게 살 것 같지 않았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소도시의 경남에 살고 있는데 이제 왠지 뭐 울산이나 창원 이렇게 근래에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 공업도시와 달리 진주가 되게 오래된 좀 전통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진주 사시는 분들은 되게 자부심도 있으시고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그래서 진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면들이 뭔가 이 가족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진주를 선택하게 됐고 이들이 이제 뭔가 이게 또 가족의 이야기다 보니까 세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이들이 가는 도로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렸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뭔가 우리 윗세대들의 산업화 세대 어떻게 상징과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뭔가 휴전선 끝에 있는 또 파주까지 엄마가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오늘 김진영 배우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김지영 배우님 모의고사가 있으셔서 정말 급작스럽게 못 오셔서 제가 어떻게 꼭 팬분이 오셨다고 전달을 감독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 배우하고 감독님 아래에서 부산 사투리 연기하는 것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특히 그 규링 역할이 영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투리랑 영어 연기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투리가 더 힘들었어. 그 사투리 디렉팅이나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영어 쪽 대사하고 디렉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영 양이 그 윤광 감독 말씀하신 거 정말 모의고사였어요. 너무 학생 지금 고등학생이고 일반기 고등학교를 다녀서 정말 학업에
예, 학업에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어제 일은 모두 괜찮은가요? 예, 또 개봉 영화의 지비가 또 미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또 보시면 또 이제 사투리는 제가 잘 가르쳐줬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또 뭐랄까 사투리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인터뷰나 이런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곳곳에서 좀 실제 생활하는 사투리 또래 친구들이 쓰는 것들 영상을 좀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면서 저런 게 진짜다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했었고요. 영어는 제가 특별히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걸 잘 살리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사투리도 영어도 약간 사투리를 넣어서 하는 그 사투리가 있는데 이제 사투리가 이제 좀 무리고 나서 찍어서 그런지 영어 사투리라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런 액센트가 있는 그런 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혜진 배우님이 아마 가장 같이 많이 연기를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아, 정말 사투리 선생님이 계시지만 다 사투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여러 명이 다 있는데 애가 나중에 멘붕이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니까 다 다르다고. 던지면 달지 아저씨인지 그 대사를 가지고 1시간 넘게 애를 잡았어요. 저희가 쉴 때마다 해봐 던지면 달지 아니 던지면 달지 아니 던지면 달지. 정말 그거만 계속 나중에 그거 그때 뭐가 달라요? 그럴 때 정말 혹독한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고 영어는 그 정말 그 독특한 뉘앙스가 우리는 알잖아요. Good morning, how are you? 부산 사투리 그 있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이런 사투리 뉘앙스를 정말 진영 양이 잘 살려서 저희가 너무 재밌어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really? I'm jealous you. 나 진짜 언니 부럽다. 똑같잖아. 그럼 스스로 살리시는 네네. 나중에 정말 스스로 그 맛을 찾아가더라고요. 아 모의고사만 아니었었어도 아쉬워요. 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은 이번에는 그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 장혜진 배우님한테 질문했는데요. 그 미정 남편인 에피소드는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또 갑자기 막 없어지는 느낌이 있고 또 그 그 아버지 치매에 걸렸을 때 그 나온 학생 커플 얘기는 저는 봤을 때 좀 없어도 됐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부분을 빼고 그 미정 남편 얘기는 아니면 수환의 사고라든가 그 수환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더 보강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요. 굳이 그 학생 커플 얘기를 그렇게 집어넣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배우님 본인은 그러면 미정이 그 신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보는 거는 그 수환이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하고 제가 이런 그 인터뷰 보고 알았는데 배우님이 중2 때부터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30여 년간 아신 사이인데 그 각자 배우와 감독으로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이들이 여정을 떠나고 나서 진주에서 남겨진 아버지 얘기를 뭐 제작자분이나 좀 많이 영화가 동그랗지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좀 우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들의 여정을 또 따라가는 영화가 더 편한데 한편 하면서 진주에 이제 남아있는 또 아버지 얘기를 펼쳐주니까 이게 좀 우퉁불퉁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은 좀 편집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가족들에 남겨진 각자의 이제 수환이라는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뭐 불의의 사고로 보낸 사람들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각자 가족이 수환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그 사건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수환이에게 하고 싶은 오락가락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있는 상태에서 오락가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미정이의 마음을 설득시킬 길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죄책감만 가지고서 그 꿈에 자꾸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사실 죄책감이 동생이 죽은 거는 사실은 미정이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사고가 난 게 미정이의 책임은 아닌데 그렇게 미정이는 나란 존재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만 없었어도 그거에 대한 이제 엄마랑 웃음들을 내놓으면서 난 어렸을 때 내 이름이 참 싫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미정이만 없었어도 벌써 헤어졌어라는 듯 그런 얘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싸우고 계신데 쟤만 없었어도 너랑 벌써 헤어졌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났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신 존재에 대한 상처. 그래서 미정이 스스로 아마 더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을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론 감독님은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무속 신앙으로 푸셨겠지만 교회를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절에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성당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나 뭔가 신께 있는 것 같아. 라고 본인이 믿으면 되게 쉽잖아요. 마음도 평안도 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데 이렇게 정재님은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뭔가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미정이 스스로가 그렇게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엄마랑 그 춤추던 장면이라든지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엄마 유골함을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이제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접신하는 느낌으로 사실 연기를 했었거든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커서 감독님을 만난 느낌은 예전에 그래도 만나놓길 잘했다. 늦게 만났었으면 아마 나를 미정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구나. 몇십 년 동안에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자주 보질 못해서 저희 누나랑 되게 친하고 저랑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이렇게 잘 몰라서요. 누나랑 만나 맨날 감독님 이랬잖아. 네, 저도 이게 누나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죠. 왜냐면 또 연기를 하는 또 힘든 이제 무명의 생활도 있었고 이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 늘 마음속으로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유골함이 없어졌을 때 사실은 그 안에 돈이 들어있긴 했지만 그냥 남이 얼핏 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유골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살아났을 때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때 엄마가 그 자식들한테 남겨준 돈하고 뭐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발견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약간 그 원인이 풀리지 않은 채 약간 오리무중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도 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돈도 없어지고 그 유골함이 도난당하고 그런 설정이나 의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큰 의미보다는 이제 극중에 그 경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엄마의 요구를 어떻게 뭐 어디다 이제 보완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에 같이 살던 아저씨가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경치 좋은 데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왠지 어머니도 그렇게 휴게소 따라서 고속도로 따라서 좀 내려오다가 금강휴게소가 좀 되게 또 휴게소 치고는 경치도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강도 있고. 그래서 왠지 어머니도 그런 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좀 평안한 곳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뭔가 여러 사람 다니고 또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오히려 어머니가 좀 선택했다고 봐주시면은 좀 또 재밌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정말 꼭 질문하셔야겠다라는 분이 그러면 오늘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네,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답례로
이번 3회차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롯이 장혜진 배우님을 위한 질문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들 잘 봤습니다라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지난주 그 CGV 아트하우스. 네.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장혜진 배우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감독님께 드렸거든요. 기억납니다. 완전 기억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들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기생충이 있는데 왜 제가 우리들을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상에는 우리들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저한테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기사라든지 앞에서 감독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우리들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봉준호 감독님도 기생충에서 역할을 맡기실 때 아마 우리들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다음에 또 얘나 내나는 기생충이 3년 되기 전에 네. 촬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시발점이 지금 제 느낌에는 우리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오늘 이 지우기까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장혜진 배우님한테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에 대한 감회랄까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항상 농담 삼아 말하는데 나한테는 우가은 좌동문이야. 되게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두 감독님인데 정말 두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서 되게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이 두 감독님의 작품이 정말 여러분에게 좀 더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을 너무나도 인간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두 분이라 제가 감히 그거는 정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분들 앞으로 더 날들을 훨훨 피실 분들인데 제가 그 사이에 꼽사리 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정말 10년 20년 뒤엔 정말 제가 이분들을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두 분이고 여기 같이 와주신 배우님들도 그렇고 이 배우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분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동생들이 잘생겼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파가 이제 시작이 정말 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 정말 처음으로 파카를 꺼내 입었는데 추운 날씨에 월요일 날 이렇게 먼 극장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가시는 관객분들께 한마디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짧게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원 씨까지 앞에서 사남매 이렇게 뭔가 완전체처럼 모인 건 처음인데 이렇게 소중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말 4명이 이렇게 지부한 게 처음이라 뭔가 되게 좋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원이 모아서 더 뭔가 따뜻해진 것 같고 이 작품을 저도 그렇고 누나도 아가도 그렇고 수원이 마찬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나 분위기들이 보신 분들한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남은 올해 2달 또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을 좀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첫 영화이자 첫 GV를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요. 이 영화도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촬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촬영장 갈 때도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그 따뜻함이 사실 영상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대로도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집에 추운데 조심히 빨리 들어가시고 요즘 또 감기 유행이라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곧 연말인데 연말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좋으셨으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2차, 3차 관람하시면 더 좋은 장면들 많이 보실 수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장면들 많으실 거예요. 네,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